오늘은 우선은 이제 제가 잠깐 이슈단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 어디 보시면 제가 오늘의 이슈라고 몇 단은 적어 놨잖아요. 급하게 하는 거라 좀 적어 봤어요. 우선은 당연히 코로나19 심각하죠. 지금 뭐 종교 단체에서 이제 돼서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인데, 코로나19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근데 코로나19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래 보시다시피 저희 이슈단의 자영업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직업 수, 이런 이제 실제 경제활동, 결정 활동 인구를 얘기할 때, 자영업자 수를 빼면 실업자 수가 뚝 떨어져 버려요. 아니, 뚝 떨어진다. 엄청 많아지죠. 외국보다 이제 월급으로 산다는 개념보다는, 자영업자 수가 대단히 많은, 특히나 이제 지방도시, 뭐, 대구나, 이번에 얼마든 뭐, 이제 뭐, 전라도 광주나, 뭐, 이런 지역들, 소도시는 자영업자 비율이 대단히 높죠.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기사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보시면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끌어다, 뭐 기사 아까 잠깐 띄워본 건데요. 보시면, 뭐, 코로나 얘기하는 거죠. 코로나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명동, 깊은 한숨. 사람 없단 거죠. 예전에 지금 사람 없는 거 왼쪽 그림 보이는 거고요. 뭐, 아까 이제 보면, 대구 동성로는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 여기 이 상황인 거죠. 여기서 연결고리가 우리가 풀어본다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가 우리가 연결되면 자영업자하고 단어를 연결하셔야 돼요. 사실은 지역, 나중에 이제 제가 지역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지역. 물론 이제 서울로 치면 뭐 이제 우리 강북 지역이 문제죠. 왜? 강북 지역이 자영업자가 많거든요. 지방으로 치면 뭐 여러 가지 광역도시들, 우리 이제 지방 광역도시로 내려갈수록 사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져요. 충분히 높아지고 잡이 이제 적으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에서도 특히 이제 소비 도시를 말하는 뭐 전라도 광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 대구도 좀 사실 많은 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코로나 자영업자에 타격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출구 전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그런 분들이 돈이 없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너도 나도 망한다죠. 이거는 뭐 정책 냅두고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돈 없으면 하는 게 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 적금 깨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깨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내려가다 보면, 집을 팔거나, 집을 옮기죠. 뭐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고, 이렇게 아니면 더 작은 사이즈로 옮기게 되죠. 근데 그 영향권이 지금 정도의 코로나 문제에 영향이 오죠. 거기에다가 지금의 이번에 20 대책을 2월 20일에 발표한 며칠 전 대책을 결부시켜 보면, 특히나 지역적으로, 이번에 사실은 서울도 마찬가지고 일부 경기권 영향을 보시면, 특히 경기도 쪽으로 서울에서는 강북 쪽 또는 경기도 쪽 나갈수록 자영업자 비율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연계해서 연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어떤 실수요자 보호적 측면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걸 출구 전략을 여태까지는 이제 다주택자 출구 전략을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 많은 분이 아니고, 저 정도로 어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서민이 돈이 급전이 필요할 일이 많아져요. 이랬을 때 집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집을 활용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집이 있다 하더라도 급전을 구해야 될 때 우리나라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이 월급쟁이하고 안정적인, 우리 속된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공무원분들은 신용대출 많이 나오시죠. 장사람들 많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급전을 구해야 될 때 결론은 자기 가진 자산 중에 집이라든가 뭐 보험이라든가, 근데 보험도 많이 빈약하죠. 아니면 집에 있는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자영업자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은 지역, 강남이 아니고 강북이라든가 서울로 보면 지방에서 일부 특수한 도시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산업도시 울산이나 이런 거 빼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이게 돌잖아요. 대단히 타격을 같이 받죠. 거기에 이제 정부 정치 연동되면, 일부 경기 지역은.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가시고 사시고 다주 사신 건 괜찮아요. 근데 정부가 이번에 실수요자 위주, 아까 실수요 보호로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연동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투기적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거 다 아시는 자료잖아요. 보시는 자료니까. 여기 이제 말이죠. 투기 수요 차단. 목적을 항상 아셔야 되는 거죠. 투기 수요. 여러분이 투기 수요 아니에요? 그러면 투기 수요 반대는 실수요. 실수요죠. 근데 과연 실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가 정확히 구분돼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방어는
돼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수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실수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조정 대상 구역인데 사실 이번에 조정 대상 구역은 기존에 우리가 어떤 이제 규제 지역을 만들 때 뭐 등급을 두잖아요. 솔직히 어떤 뭐 좋은 고기도 우리 먹을 때 등급이 있고. 근데 이제 좀 그게 혼선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조정 대상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은 조정인데 더 강력한 얘기를 했고요. 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실수요자 보호가 계속 얘기가 나와요. 실수요자 보호 얘기 나오는데 정말 이 실수요자 보호가 되는 정책인지, 더군다나 이거를 그냥 연구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의 코로나, 특히나 자영업이 많은 대한민국의 현실과 결부해서 저거를 이제 생각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얘기 드린 거고, 서민 실수요 하고 되고 이랬을 때 이제 뭐 가산 10% 이제 실수요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하는 지역들이란 게 이제 금액 작은 지역들 가산하라는 게 여기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뭐 5억 이하 뭐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의 5억이라는 기준이 우리가 뭐 3년 전, 2년 전 이런 기준의 5억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사실은 여기 말하는 뭐 디들 대출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게 크게 와닿지 않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저런 것들이 뭐냐면 실수요층한테 어떻게 보면 저희 개인적으로 말하면 너는 꼭 신규 아파트 말고 너는 헌집만 가. 구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구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말고 구축 아파트. 또는 뭐 이런 식의 이게 모르죠. 왜냐하면 신규로 가려면 기존의 땅값과 사업비, 특히나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죠? 이번에 뜬 뭐 수원 권성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들. 자, 이 부분 지금 이제 여기죠. 이 부분하고 여기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이제 그 서민층에 대해서는 풀어준 게 작은 집 아니면 구축, 현재 뭐 이런 거 위주로 풀어줬고 나머지는 새 집 가려면 돈 벌어서 근데 추적조사 할 거야. 뭐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사다리가 끊겨버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느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 그냥 그래도 되죠. 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계단이란 게 사다리란 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아니 이게 딱 계단 기억하면 좋은데 요즘 느낌이 어떤 거냐면 뚝뚝 뚝뚝뚝뚝 무슨 말인지 아세요? 끊겨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이쪽 지역에서 전세가 뭐가 주거 안정이 오면 이 가격대에서 여기서 퍼져 나가잖아요. 여기에 집이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졌으니까 아파트가 여기서 좀 떨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연동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뚝 끊어져 버리는. 왜냐하면 이제 도심 재생의 특성이에요. 서민주택 못 만들고 철저히 우리 아파트만 짓고 단지 고급화 시키고 안 하면 여러분 조합원들 도장 안 찍으시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무서워지는 거죠. 실수요건 강화. 이런 부분이 정말로 이제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실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수요 요건은 어디서 좀 구분하셔야 돼요. 실수요 요건은 이거 있잖아요. 이 실수요 요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뭐 예를 들면 강남이냐 쉽게 표현할 때 강남이냐 강북 쪽 구석 강북이 다 구석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도봉구 쪽 다르다고요. 강남구하고 도봉구 생각하시래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 도봉구 죄송한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 지역에서 실수요 요건에 따라서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왜? 강남에서 실수요 요건은 가격 변동에 크게 좌우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현재. 쉬운 말로. 강남은 그거에 좌우가 별로 안 되는데 강북, 특히 뭐 도봉구도 아까 말대로 영향 받아요. 왜? 실수요층이 주거를 하고 진짜 많은 지역일수록 가격이 우리가 말하는 정부에는 아니요 말할수록 이게 다르거든요. 달라서 이거를 우리가 이 정책이 펴질 때 지역별 저걸 다르게 반응하셔야 돼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모든 정책은 지역별로 같이 작동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처럼 풍선 효과가 빙빙빙 돌면서 빙빙 이쪽 푸시하고 저쪽 푸시하고 가는 건 맞지만 궁극에 와서 어느 시점 내려가려 할 때 어느 시점이 오면 이제 안정화되고 과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어떤 지역은 그때 굳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수요적인 투자하는 사람 특히나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실수요주로 갈수록 제가 발음이 뭐 이상한데 천천히 할게요. 실수요 지역으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우리 말하면 돈이 그 시장에 참여했던 플레이어들이 돈이 크지 않고 작은 분들도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많이. 근데 그게 강남이 버틴다고 어떤 상황에서 이 지역이 버티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운 말. 왜? 체력이 약하다니까요. 아까 뭐 쉬운 말로 자 코로나 그 지역에 자영업자가 많아요. 장사 다 한대요. 나 여기 앞에 식당 하는데 장사 안 돼.
아, 근데 뭐 한 달, 두 달? 코로나가 4월까지 갔어. 전국 퍼지면서. 그러면 이제 망하는 집 정말 많이 나거든. 돈 어디서 마련할 건데?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고요. 그리고 아까 말도 실수 요금 강화시켰대. 뭐 새로운 집이나 모든 거에서 대출할 때. 그런 집 묶었어. 거기 신규 아파트 나왔다 있어. 물론 그렇게 비싸졌어. 거기도 사실. 근데 저기 신규 아파트 나왔어. 근데 저거 요금 강화시켜버리면. 살 사람이 수요층이 줄잖아요. 쉬운 말로 지금 정부 정책이 뭐냐면 여기서 수요층을 줄이는 건데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자영업자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가 망하고 추구제약이 나왔는데 돈이 없고 보험 팔고 뭐 팔 돈이 없으면 나중에는 급전이 필요한데 집을 팔게 되거든요. 근데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판다고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자, 출구 전략 어디서? 실수요층을 강화시켜버리면 살 사람이 줄잖아요. 수요가 준다고요. 정부 정책은 수요를 줄이는 거니까 지금. 그러면 자영업자가 팔고 나갈 수 있냐고. 내가 돈을 마련할 수 있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더 다운시켜야 되겠죠. 그럼 그거 누가 먹어요? 네, 엉뚱한 사람이 먹죠. 이제 이런 것들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셔서 사실 보시면 돼요. 제가 드릴 거는 뭐 이제 단지 이제 마음에 걸리는 단어는 이거였죠. 또 이제 저 이 3억이라는 단어. 3억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제 입장은 그래요. 3억. 이 부분. 조정 대상 지역은 3억 이상 주택 거래. 사실은 조정 대상 지역이 이번에 어디 됐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거든요. 과천,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 광명. 여기 이제 오른쪽 보이는 것들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래서 수원, 영통, 권선, 장안, 만안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 지역 혹시나 가보신 분들은 가보셨죠? 가격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동에서 지금 현재 3억이라는 기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정말로 그러면 사실은 뭐 사실 나이 있으면 한 1, 2억 정도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부모들이 도와주고 하는데 뭐 인력 도와줬다고 강남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제 저기 말하는 저 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건지. 아까 그거 똑같겠죠. 거기다가 뭐 한 5억짜리 주택, 4억짜리 주택인데 실수요 요건 강화시키고 뭐 이러게 되면 그 집을 팔려고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안 올라와서 이번에 좀 올랐다길래 팔아서 내 지금 장사 안 되는 돈 좀 대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죠? 꽉 막히죠. 그래서 그거 갖고 좀 자금 확보해서 집은 좀 힘들어 이사 가고 좀 1억 정도 여유자금 만들어서 내 장사에 써보려다. 그런 자영업자들은 이번에 숨이 탁탁 막힐 수가 있어요. 완전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부분만 얘기 드릴게요. 저는 실수요. 오늘은 이슈가 딴 거 다 풀어드린 게 아니고 코로나19 자영업자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정책 20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그 부분만 특화 설명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얘기할 것 중에 보면 이 부분은 좀 얘기하죠. 이거. 그래서 장특 배제, 청약 전매장 강화, 뭐 이런 것들. 되게 무서운 정책이죠.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저거. 그 지역에 이제 아파트 공급되면 전매 제한. 예질처럼 조정 지역이 보통 한 3단계 돼 있죠. 3단계인가? 3단계일 거예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데. 되는데 그 지역별로 이제 또 안에 나눠졌는데 거기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죠? 전매 기간을 정해놨죠. 짧게 뭐 6개월 뭐 어쩌고 정해놓고 뭐 어떤 건 1년, 1년 반 뭐 이게 정해놨는데 이제는 뭐 하겠다고 나왔냐면 제 기억으로는 다 이제 한마디로 소유권 등기하고 그러니까 집이 입주 시점에 그거하고 이제 하게 해놓은 거죠. 모든 걸 조성 일지로 지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전매장 강화니까 한마디로 이 말이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 그러니까 집을 샀다가 부정 당첨되면 우리 말하는 이제 그건 이제 묶은 거죠. 투기 수요. 한마디로 빨리 전매하고 막 돈 대고 파는 거. 불가능하죠. 소유권 이전까지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말은 이제 집 짓고 입주할 때까지 2년은 더 걸리죠. 2년 더 걸려요. 3년 가까이 담으면 그 사이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아까 말도 경기 침체가 오고 또 특히 외곽적이라는 특징도 있고 이런 지역들 특성에 의해서 왜냐하면 약간은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충분히 3년이면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자 가운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신규도시 신도시 만든다는 게 이런 지역이다. 우리 가운데 못 만드니까 이런 생각했을 때 바로 영향을 받을 지역은 가운데보다는 이 가야겠죠. 가예요. 근데 이 별표를 공급하는 게
얼마 걸리냐면요. 뭐 땅 보호하고 한 4년에서 지금 뭐 4년 최하, 사실 더 걸릴 수도 있는데 하여간에 무슨 공급이 한 달 쳐요. 그때까지 여기 신규 들어오는 돈 막 투기 올랐던 것들 이걸 잡아들이면, 눌러놓으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실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 될 물건을 샀어요. 뭔가 돈이 된대요. 돈이 된다 해서 물건을 샀는데 이거를 그 대신 당신은 이 물건 살 때, 이걸 살 때 너 한 3년, 최하 4년은 못 팔어. 네? 아니 당장에 이거 가격 높은데 아니 좀 이따 팔어. 근데 그 몇 년 뒤의 상황이란 게 주변에 갑자기 공급이 나오기 시작한다. 또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흐름이라는 건 2, 3년이 바뀌거든요. 사실 부동산이. 바뀌는데 모든 상황일 때 공급도 안정화되고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쨌든 1인, 2인 가구 위주로 가고 생산 인구들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돈 많이 사는 사람들은 변수에 강해요. 근데 이 지역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불안하죠. 사실 불안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이제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 표현이 되게 다시 한 번 말씀이지만 코로나, 자영업이 많은 지역, 그 다음에 그래서 실수요가 추구할 전략이 힘들었는데 그 실수요가 많은 지역들 갈수록 그런 지역들에서의 이런 강화 정책은 여러 가지 이슈를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되게 조심하셔야죠.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거 나만 보고 있구나. 이거. 어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 위의 자산의 증여나 뭐 이런 부분에서나 자금 위해서는 저거는 저는 외람된 말이지만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어느 정도 분배도 필요하고 여러 면에서. 그래서 저거 맞는데 이제 저게 어디까지냐. 근데 이걸 한번 읽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좀 강해요.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신다 하지 뭐 제가 여기다가 전국 몇억 원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할게요. 안 하고 이거는 뭐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 정도? 보시라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집값 담합 우리 실제 있었잖아요. 아파트 단지들 얼마 이상 이하 팔지 마라.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아주 강하게 저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거는 절대적으로 하시길 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할 얘기 중에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사이트 보여주면서 이거 하나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거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부동산 이제 시장 사서 이거 거래 빈도수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했는데 이제 마무리 짓고도 여러분들하고 질문도 받고 해야죠. 이제 마무리하면 이제 이게 이해하시죠. 이제 이걸 이제 다시 페이지 하나를 정리해야죠. 오늘 몇 번 반복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제 코로나가 얘가 제일 문제고요. 얘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분들 때문에 자영업자가 힘들어요. 자영업자 많은 건 지역이 항상 지역을 중요시하게 돼요. 지역. 자영업자 많은 지역들은 사실은 이제 서민 지역 말하는 이런 지역들이 많고 그래서 쉬운 지역을 말하면 강남에서는 뭐 강남 지역과 뭐 서울에 있는 뭐 강북에 있는 도봉구 이런 지역들 비교해 보시면 알고요.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면 이제 뭐 광주광역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자영업자 많고 울산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적은 편이죠. 대구도 많은 편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처럼 장사 안 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몇 달 끌어버리면 돈이 없어요. 출구 전략을 짜야 되죠. 분명히 짜야 돼요. 짜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죠. 쉬운 말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자영업자들은 우리 은행에서도 잘 안 해줘요. 여러분들 공무원분들이나 어떤 월급장애 분들은 뒤에서 누가 돈 주는 게 버티고 있으니까 신용대출도 잘 되지만 자영업자는 내 자신이 기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돈 구하기 힘들죠. 돈 구하기 힘들면 우리가 뭐 하냐면 당연히 보험 깨고 적금 깨고 그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가야 되는데 이 2020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수요를 죽이는 거예요. 물론 실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이건 맞는 건데 타이밍이 좀 엇박자가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되면 그래서 실수요 위주로 가버리면 이 분들이 이 자영업자들이 사는 지역이 여기서 이번에 규제를 가한 이런 비슷한 지역들 앞으로 또 규제 가할 지역인데 그 지역들에서 이분들이 집을 팔고 오랜만에 집이 올라서 나는 팔고 좀 빠져나가서 더 안 좋은 데 살더라도 사업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실수요층을 줄여놓고 그냥 아까 뭐 전입, 실제 거주 뭐 이런 여건들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전매 금지 강화 이런 것들 다 해버리면 이분들이 돈을 많이 나갈 길이 없죠. 그분들은 강남에 집 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로 엇박자 나면서 엉뚱하게 작동.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지역별 실수 세력은 뭐냐면 강남은 실수 세력이 아니어도 아까 보신 전 부자 숫자 보셨죠? 현금 부자 큰 문제 없어요. 그러나 강보로 갈수록 어떤 집 가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실거주하면서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거주층이 많은데 그런들 지역에서 이 실거주 요건을 강화시켜 버리면 돈 대고 하면 다르게 작동하는 거죠. 강남과 강북은 분명히 정책이 다르게 작동한다 그 말을 하는 거고 실수요 보호도 마찬가지로 실수요 보호를 너무 강화하다 보니 수요를 줄였는데 그게 이분들의 탈출 전략을 막아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하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규제의 장기적 목적은 뭐냐면 근데 이건 하긴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질문에 뭘 했었냐면 이걸 했었어요.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려고 할 때 강남 막 오르는 건 좋아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뭐 우리가 지식산업센터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강국이 되려면 정말 연봉 높은 분들 나오고 이래야 되죠. 그럼 거기에 맞는 주택이 용산이고 뭐 강남 어디 반포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의 상당수 국민은 양극화에 의해서 전 세계 다 똑같아요. 극빈자는 줄었지만 양극화는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중산층 아래계층이 많은데 그분들이 살 지역도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요. 제가 아까 뚝 끊어진다고 했죠. 뭐가 사실은 이 우리가 말하는 서민들이 살아야 할 지역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잡아야 되죠. 그걸 잡으려면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지금의 정책이 정말 강남을 죽이는 정책인지 아니면 서민인지. 서민을 죽이는 게 여러분이 막 잘못됐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죠. 물론 우리는 강남을 잡아야 서민 지역 잡는다 이 얘기 하시는데 점점 그 괴리가 분리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아까 보여드렸죠. 공부 외곽 지역이죠. 바로 인접적 영향을 받는 거예요. 몇 년간만 네가 떠주지 않으면 나 옆에 신규 공급할 수 있어. 라고. 그래서 상투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상투가 이런 서민 실수요층이 많은 지역 갈수록 상투가 한 번에 빨리 와요. 또 그 지역에 투자한 사람일수록 돈 규모가 작아요. 돈 많은 분처럼 살짝 손해봤다고 해서 아무 일 없어 이 정도 상황이 아니죠. 오늘 뜬금없이 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걸로 찾아뵙고 이제 방학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할 건데 여전히 그래도 뭐 규칙적으로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해보려 하는데 해보려 할 겁니다. 그래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코로나 정말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시고 자영업자 분들 주위에서 도와줄 분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네, 오늘 또 감사합니다.